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세금 없는 ISA 계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상품으로 굴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 저는 이렇게 굴립니다. 먼저 안전자산 두 가지, 은행 예금을 대체할 이 아니라 은행 예금보다 더 좋은 안전자산 두 가지와 더불어서 저는 적극 자산이라고 하고 싶어요. 뭐 공격 자산일 수도 있고 위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적극 자산까지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활용 꿀팁도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이해하시기 쉽게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자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안전자산입니다. 바로 RP입니다. 이 영어로 된 금융상품 이름 듣고 엥?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RP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종종 댓글로 언급을 주셨던 금융상품이거든요. 이게 뭘까?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 채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국공채를 담보로 빌리는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죠. 그 메커니즘이 은행에서 증권사로만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에 돈을 빌려준다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증권사 괜찮을까? 좀 낯설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당연해요. 증권사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 걱정되시면 저희가 담보를 걸어둘게요. 보증금 같은 걸 걸어둘게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채. 여기서 대한민국 국채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차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돈은 갚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갚겠다. 라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별 은행들의 예금보다 더욱 안전한 게 바로 정부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채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가 망한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못 믿는다. 대한민국 파산했다. 망했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는 너무너무 안전한, 안정성에 있어서는 무적이고 치트키인 존재입니다. 미국 국채도 있고 일본 국채도 있고 각 국가마다 국채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채가 좀 위상이 높은 걸로, 신뢰도가 높은 걸로 유명해요. 뭐 헬조선이네 마네 하지만 경제력 측면에서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위상이 있잖아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채권, 신용 있는 이 채권을 증권사에서 담보를 걸어놓겠다. 혹시 우리가 못 갚게 된다? 증권사가 망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걸어둔 담보,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 국채를 통해서라도 돈을 꼭 갚아드리겠다 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 담보가 있네? 이걸 보고서라도 그런가요? 약간 이제 안심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코퍼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위험, 위험이 없는 금리를 따질 때 우리는 RP를 따집니다. 위험이 없다 할 때 RP, 그만큼 안정적이다, 안전자산 오브 안전자산이다 라는 게 바로 R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증권사용 예금이다, 증권사용 예금을 RP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에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시 입출금 RP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예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정형 RP, 기간을 정해두고 맡겨두는 RP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 채널을 봐오신 똑똑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질문 주실 것 같아요. 김잠자님, 증권사용 예금은 발행어음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발행어음이랑 RP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RP는 담보가 존재했고요, 발행어음은 담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증권사가 나 믿어, 나 믿지 하면서 자기의 신용으로만 발행하는 게 발행어음인데요. 그래서 담보값이 없기 때문에 이 발행어음이 RP보다는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죠. 정부에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안정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절대 꿀리지 않는 게 발행어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을 보자면은 발행어음은 대부분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P는 그런 최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접근성 측면에서는 RP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어음은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초대형 4개 증권사만 한정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RP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에서도 이 RP는 좀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RP 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RP는 보급형 발행어음이다. 발행어음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이 보급형으로 하는 느낌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RP랑 발행어음 있으면 무조건 발행어음 쪽에 손을 저는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다면은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 그러면 ISA 계좌에서 RP 말고 발행어음을 할 수는 없나요? 라고 실제로 많은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ISA 계좌에서는 발행어음이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꽝 대신 닭으로 보급형 발행어음인 RP라도 하자. 꽝이 없다면은 닭이라도 먹어야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그냥 은행 예금 할래요. 은행 예금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RP가?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리죠. 아무래도 RP는 증권사 상품이다 보니까 은행과의 경쟁에서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제가 이제부터 실제로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일단 신탁형은 비추한다. 그리고 은행 예금 자체도 비추한다. 라고 ISA 계좌 시리즈 2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RP와 은행 예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ISA에서는 내가 원하는 예금을 마음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ISA 전용 예금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ISA 전용 예금 상품들을 쭉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이자 높은 곳이 IBK 기업은행으로 3.06%를 주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전세후 따질 필요 없이 이거 그대로 가져갈 테죠. 그렇다면 이제 RP의 이자율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아까 최고 높은 것이 3.06%였어요. 그런데 RP는 보시죠. 일단 수시 입출금형에서 3.1%를 주면서 수시형만으로도 은행 이자를 압도해버립니다. 너무 좋죠. 우리 은행권에서 수시 입출금 통장은 거의 이자가 0.1%, 0.001% 이 정도라서 그냥 거의 이자를 안 주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RP는 수시 입출금형인데 3.1%를 줘요. 그리고 정기예금에 속하는 약정형 RP를 보면은 기간별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대 1년을 맡겼을 때 3.55%를 줍니다. 0.5% 차이가 나버려요. 이거지. 게다가 이 ISA 계좌는 증권사에서 마케팅 명목으로 특판 RP도 종종 많이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 너무 좋죠. 너무 개꿀이죠. 게다가 신탁형 ISA에서 예금을 가입하면은 이 이자에서 수수료까지 떼갑니다. 신탁 수수료까지 떼가서 이 이자율이 더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는 예금보다 무조건 RP다. 무조건 RP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활용 꿀팁 2가지 더하면서 오늘 영상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RP는 ISA에서 안전자산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죽어도 주식 채권 못하겠다, 은행 예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은행 예금 대신에 RP로
높은 이자 받으면서 안정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원금이 꼭 보장되는 목적 자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결혼 자금으로 쓸 자산이라던가 내 집 마련 자금으로 3년 후에 쓸 자산이라던가 이거는 주식 채권에 못 넣어놓는 목적 자금들 RP 활용하시면 좋고요. 나는 주식 채권도 활용할 거지만은 일정 부분은 예금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맞추고 싶다. 한 50%, 한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채우고 싶다. 예금 대용으로 RP 추천드리고요. 저는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활용 방안은 바로 현금 대용입니다. 우리가 ISA 계좌에서 다른 여러 상품들을 투자한다고 해도 어정쩡하게 남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행어음은 최소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RP는 그런 제한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남은 돈들을 바로바로 파킹해 놓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갈 건데 아직은 내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애매한 자금들 현금으로 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우 손해입니다. 수시 입출금 RP를 활용하시면은 꼼꼼하게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 은행 예금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현금으로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된다. 현금 대용 측면에서라도 이 RP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세금 줄이겠다고 ISA 계좌에서 동일하게 계좌를 활용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탁형에서 예금 활용하는 사람과 RP를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께서 ISA 계좌 은행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ISA 신탁형만 권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ISA 중개형 계좌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은행 직원이 어머니 ISA 계좌 되면 비과세 되세요 하면서 비과세 생색 오지게 비과세 생색을 내면서 내가 가르쳐 준다. 나 때문에 비과세 하는 거 알지? 하면서 신탁형 하고 은행 예금 바로 사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늦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내가 모르는 정보로 권유를 한다. No. 나중에 더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일단은 그날은 좀 보류해 본 뒤에 주변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거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ISA 계좌 저는 이렇게 굴립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 은행 예금보다는 무조건 RP로 하셔라. 첫 번째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다.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준다. 수익성 보장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금보다 훨씬 자유롭다. 활용성 3종 세트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외에도 RP가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자산 시리즈 RP 편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아까 언급드린 발행어음도 제가 적극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고요. 안전자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안전자산은 무엇이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댓글로 한 구독자님께서 발행어음, RP, 우량단기채 ETF, 초단기 채권 ETF, 머니마켓 액티브, MMF ETF, 금리형 ETF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른 댓글들도 살펴보시고 한번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고 하지만 저 김잔자는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영상까지 보시고 오늘 제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사랑니를 드디어 뺀 관계로 살짝 여기가 좀 부어오르고 발음도 살짝 새는 상태였는데 눈치를 채셨을지 못 채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디테일에 관심이 있을까? 혹시 눈치 채신 분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가을 날씨 많이 만끽하시고 제가 또 가을 날씨 만끽하느라 영상 업로드 주기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 짧은 가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꿀팁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